뿌리가 장난이 아닌데 인산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박세진입니다. 저번 시간에 열심히 강의 들으셨습니까? 인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산이 내 밭에는 인산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다. 인산이 꼭 공급되어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 그림 봐보세요. 인산 하나 바꾼 겁니다. 어디 뿌리가 더 좋아 보이세요? 왼쪽 있고 오른쪽 있고 어디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이제 왼쪽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둘 다 인산 비료를 쓴 토마토의 뿌리인데 왜 토마토의 뿌리가 둘 다 인산을 썼는데 왜 왼쪽과 오른쪽 거보다 더 좋을까?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예, 저번 시간에 썼던 내용이 다시 나오죠. 인산이 공급되지 않은 옥수수와 인산이 공급된 옥수수. 인산이 공급된 쪽이 당연히 훨씬 수확량도 늘어나고 품질도 우수해진다. 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뿌리의 발달이 원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산의 효과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인산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인산이 가장 효과적인 인산일까 보시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인산의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산은 그 용해되는 성질에 따라서 수용성 인산과 구용성 인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용성 인산, 말 그대로 물 숫자 쓰는 거죠. 물에 용해가 되는 인산입니다. 물에 녹는 인산이란 뜻이고요. 구용성 인산은 그 구연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시트릭 엑시드인데요. 이제 어떤 작물이건 간에 뿌리 쪽에서 구연산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그 뿌리 쪽에 생성된 구연산을 통해서 인산이 녹는다. 그걸 바로 구용성 인산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인산이 녹는 형태에 따라 구분한 거고요. 이제 밑에는 정인산과 폴리인산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수용성 인산은 정인산과 폴리인산으로 구성이 되고 구용성 인산은 정인산으로 구성이 된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정인산과 폴리인산의 차이는 그 인산의 구조적인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정인산은 인산이 그냥 한 분자 있는 거를 저희가 정인산이라고 하는 거고 폴리인산은 정인산을 억지로 이어놓은 것을 폴리인산이라고 합니다. 먼저 수용성 인산, 물에 녹는 인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수용성 인산은 물에 녹는 인산이죠. 물에 녹기 때문에 당연히 빠르게 녹고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 초기 작물이 이용하기 아주 좋은 형태의 인산을 수용성 인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구용성 인산입니다. 구용성 인산은 작물의 뿌리에서 구연산이 나와야지 녹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수용성 인산에 비해서 용해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러니까 작물의 초기에 이용되는 수용성 인산에 비해서는 작물의 초기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에 이용될 수 있는 인산이 바로 구용성 인산입니다. 수용성 인산, 물에 녹는다. 구용성 인산, 구연산에 녹는다. 그래서 수용성 인산은 초기에 이용을 한다. 구용성 인산은 초기보다는 중기와 후기에 이용을 한다. 까지 이해하셨으면 됐고 그럼 어떤 인산이 더 좋냐? 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좋은 인산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용성 인산은 물에 빠릴리노가 빠르게 흡수되고 초기 인산을 공급할 수 있고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산 자체의 이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인산이니까요. 이동성이 떨어지니까 뿌리가 있는 심토 부분에 인산은 존재할 수가 없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토양의 산도에 따라서 철과 알루미늄, 칼슘 등과 결합해서 불용화가 된다. 작물이 먹을 수가 없는 형태로 땅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수용성 인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다면 구용성 인산은요? 똑같죠. 구용성 인산도 똑같습니다. 천천히 녹을 뿐이지 마찬가지로 당연히 토양에서 이동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토양의 산도 조건에 따라서 철과 알루미늄, 칼슘 등과 결합해서 작물이 이용할 수 없는 형태의 인산으로 존재하는 건 수용성 인산이나 구용성 인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분명히 좋은 인산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수용성 인산과 구용성 인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 안 좋다기보다는 다 흡수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네요. 지금 수용성 인산과 구용성 인산까지 말씀을 드렸고 수용성 인산과 구용성 인산 중에 뭐가 좋다 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없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 인산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따른 구분을 보자고요. 기억나십니까? 정인산과 폴리인산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그림은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그림과 마찬가지예요. 정인산입니다. 인산이 아니라 정인산. 토양 내에서 최대 2mm 이동을 한다. 뿌리 근처에 갈 수가 없다. 뿌리 근처에 갈 수가 없으니 당연히 뿌리는 인산을 잘 빨아들일 수가 없고 인산의 흡수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인산이죠. 하지만 폴리인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읽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적은 불용화, 꾸준한 인산 공급. 두 번째, 높은 이동성, 킬레이트 효과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하늘색 부분을 정인산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초록색 부분을 폴리인산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봤던 그래프랑 굉장히 유사하죠. 토양의 표토로 봐주시면 되고요. 심토, 심토라고 표현하기도 어렵네요. 한 5cm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니까 작물의 뿌리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정인산은 작물의 뿌리 근처로 가면 갈수록 없습니다. 네. 표토에 있던 인산이 작물의 뿌리 근처까지 내려갈 수가 없다, 이동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폴리인산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꾸준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표토에도 존재하고요, 작물의 뿌리가 있는 부분에도 거의 비슷한 양이 존재를 합니다. 뿌리를 통해서 인산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정인산은 뿌리 근처에 없고 폴리인산은 뿌리 근처에 있다는 얘기죠. 어느 인산이 더 작물에게 좋은 인산인지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리인산은 이동성이 좋아 토양의 하단까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정인산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수용성 인산과 구용성 인산 구분할 거 없이 어쨌건 토양의 산도 조건에 따라서 인산칼슘, 인산알루미늄, 인산철 등의 불용화되는 인산의 형태를 취하게 되지만, 폴리인산은 이런 인산칼슘, 인산알루미늄, 인산철 같은 불용화 물질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인산 그 형태 그대로. 정인산이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을 폴리인산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같이 정인산이 계속 손잡고 토양 내에서, 특히나 뿌리 근처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서서히 녹아가면서, 물에 따라서 서서히 녹아가면서 정인산이 한 분차씩 떨어지게 되고요. 그 떨어진 정인산은 뿌리 근처에 있으니까 당연히 뿌리를 통해서 작물로 흡수가 되고 작물이 인산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도식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 얘기는, 정인산은 불용화가 굉장히 쉽지만 폴리인산은 불용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그와 별개로 그 외에 추가적으로 폴리인산 같은 경우 또 킬레이트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킬레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놨는데, 결국에 그 금속 양이온들의 흡수 효율을 높여주는 그 유기물 인자인데요. 이 폴리인산은 또 이제 화학적인 특성 때문에 금속 양이온들의 흡수량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반대 아닙니까? 보통 저희가 인산 얘기할 때 알루미늄, 철 등의 금속 양이온이랑 불용화가 되어가지고 인산 자체도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금속 양이온도 흡수가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이 폴리인산 같은 경우는 망간, 구리 등의 금속 양이온을 오히려 흡수가 잘 되게 도와준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폴리인산의 킬레이트 효과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폴리인산의 킬레이트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킬레이트 에이전트랑 똑같이 유기물은 아니지만 어쨌건 폴리인산은 킬레이트제에 비해서 저렴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비료와도 혼합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농작 없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는 측면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산의 흡수 효율성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금속 양이온들의 흡수 효율성도 도와준다라는 얘기죠. 예, 이런 폴리인산 중에 또 야라의 신기술로, 폴리인산 중에서 또 더 정인산이 많이 붙어 있어서 더 이동성도 좋아지고 더 불용화도 적고 킬레이트 효과도 뛰어난 폴리인산들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출시한 제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슈퍼 FK라는 제품이고, 슈퍼 FK는 폴리인산이 아니라 슈퍼 FK 폴리인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인산보다 조금 더 계량된 형태의 폴리인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 FK에 들어있는 폴리인산은 또 인산 자체의 특징 때문에, pH 때문에 그 관에 보시면은 수경 재배하시는 분들은 관이 이렇게 하얗게 되신 거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이 하얀 게 조사를 해보면 보통 인산의 복합체 구조거든요. 인산과 마그네슘이라든가, 또 이제 칼륨도, 인산 칼륨은 불용화 물질은 아니지만 칼륨이나 인산의 농도가 굉장히 높을 때는 인산 칼륨도 좀 이렇게 하얀식으로 하얗게 좀 이렇게 침전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물질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발생을 하지 않고 여기에 발생되어 있던 관도 세척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경 재배하실 때 슈퍼 FK에 폴리인산을 적용을 하면 관세척 효과까지 부가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인산을 용매에 따라 구분하는 수용성 인산과 구용성 인산이 있었죠. 수용성 인산은 물에 녹는다, 구용성 인산은 작물의 뿌리에서 나오는 구연산에 녹는다. 그 다음 중요했던 게 바로 정인산과 폴리인산의 구분이었습니다. 정인산 다시 보실까요? 이동성과 흡수도가 낮다, 그리고 불용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권장하는 형태의 인산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개량된 게 바로 폴리인산, 정인산을 좀 나란히 이제 손잡고 있는 정인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성과 흡수도가 높고 불용화 가능성이 낮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킬레이트 효과도 가져갈 수 있다. 금속 양이온의 흡수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슈퍼 FK 폴리인산은 폴리인산보다 조금 더 개량된 형태의 인산이고요. 이동성과 흡수도도 높고 불용화 가능성이 낮고, 그리고 선택된 폴리인산으로 킬레이트 효과를 대폭적으로 증가시켰다라는 것과 관세척 효과까지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 듣고 어쨌건 폴리인산, 토경 재배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정인산보다는 폴리인산 형태로 된 비료를 공급을 하시는 게 작물의 인산 공급에 훨씬 더 원활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농사백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